안녕하세요.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다정 다감. 저는 MC 배윤혜입니다. Yuna xin kính gửi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é.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이나입니다. 이나 xin gửi tới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ào nồng nhiệt nhất. 언니, 어제가 수능 날이었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죠. 전 수험생 엄마가 아닌데도 생각만으로도 되게 긴장이 되네요. 3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받아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꽤 오래전에 수능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그때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가끔 꿈에도 나오고요. 그렇겠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초, 중, 고 12년 동안 배운 것을 종합해서 하루 만에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인생에 걸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귀하고 결정적인 시간을 보냈을 우리 시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딸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가 되면 저도 너무나 떨린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생각만 해도 떨리네요.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떨지 말아라, 긴장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해주고 싶은 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 수능의 계절이잖아요. 오늘은 공부를 비롯한 사랑, 경제, 인생, 태도처럼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인생 선배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첫 곡 듣고 올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어제 본 시험이 인생의 멋진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골라본 곡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
오늘 젖곡 데이시스 한 베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원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수능의 계절입니다. 이나 씨, 한국 수능의 정식 명칭 뭔지 혹시 알아요? 알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부르잖아요. 딩동댕 맞았어요. 역시 이나는 똑똑해. 네, 베트남에서는 thi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thi trung học phổ thông quốc gia 또는 thi đại học 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가까운 느낌이라면 한국의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 즉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한국은 겨울에 시험 보는데 베트남은 6월 말에 27에서 28일 이틀간 시험 보잖아요. 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수능에 큰 차이점이 이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루 만에 끝난 거잖아요, 시험이.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이틀에 3일 교서서 하는 거라서,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물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이 시험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럼 미나 씨는 나중에 미나가 수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요,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미나, 평상시처럼 하면 돼. 미나 늘 노력하고 최선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처럼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 네, 미나 잘하는 거 엄마 믿어요. 어떡해. 네, 그러게라고 전달할 거예요. 언니는요? 그렇죠. 언니는 뭐 크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떨지 마라. 이제 언니 항상 이제 뭐 대회나 뭐 시험 볼 때마다 저도 긴장하지 말라고. 평소 뭐 연습도 되게 잘해 왔고 일단 뭐 연습대로 하면 된다. 맞아. 열심히 해왔으니까 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라 하는 말이밖에 못 해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은 인생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으시나요? 음악 듣고 여러분의 조언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SS 달리기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원,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수능의 계절.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님의 사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종에 살고 있지만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했어요. 어느 주제를 보면서 고3 담임 교사로 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한 번에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인생이 수능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것을 아니라는 걸 누구나 시험은 치러 본 사람들을 알잖아요. 학교를 떠난 후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인생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좋아하고 생각보다 안 나오면 좌절했지만 수능이라는 한 단계를 가진 그 이후에 하루하루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애쓴 결과를 보기까지 주변에서 힘을 주었던 분들, 그리고 나 스스로 온갖 힘들 일들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겨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거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순간도 반대로 실망하고 슬펐던 순간도 언젠가는 다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치른 시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어제는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제 결과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이 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마도 사연 주신 베이스 씨가 인생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이나 씨도 사연 소개해 주실래요? 어제 수능 시험을 보신 학생분들, 그리고 챙겨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저지여서 수능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또 매번 수능 시험 때마다 저의 학창 시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척 큰 부담감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저 때만 해도 공부가 아니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든 기술이든 여러분을 향해 열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준비한 만큼 진심을 다해서 실력 발휘를 하면 되는 거죠. 저만의 공부 방법이라고 한다면 즐거움, 그리고 부담감 없는 자신감입니다. 즐거움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것보다 열심히 파고들면 다른 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데요. 그러면서 기운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임근마도 불쾌얄랑, 린진모다오 부쾌옌랑. 일이 임박해서 준비했을 때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 전에 더 노력을 하자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불안했는데 왜냐면 어디부터 해야 할지 모르니까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를 알고 나의 모자란 점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공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는 않겠죠. 앞으로 수능 성적표도 받고 면접도 보게 될 텐데 즐거움과 자신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단어 하나 더 배우네요. 중국어라서 발음이 좀 어렵지만 네, 다 해보겠습니다. 닌진 모다오 부과 예랑 급하게 준비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네, 설사 내 준비가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th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제랑 또 다른 짜릿한 나 두려운 모든 게 설레게 사소한 건 다 아득해져 와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I'm on fire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th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ire I hope you be so my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th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우린 모든 나이야 좀 어리긴 하지만 하고픈 일이 나가고픈 길 해야 할 일들까지 많으니까 우린 확신 속에 숨은 불확실함 우리란 꽃말을 지닌 라일락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끝까지 날 깊이 잠겼어도 떠오른 듯 쓰러졌어도 벅차오른 듯
많은 어제를 지나왔으니 시험이 되어버린 출발선에 무모했던 나를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따사로운 온기가 덜 구름을 향하는 비행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이 모험을 겁내진 않아. 오늘보다 오래된 날은 없으니 어서 날아오르자. 우린 멋진 나이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 빠르게 밀려오는 여정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오늘은 지나쳐가는 유람일까 혹은 기나긴 꿈이 약인가. 답을 찾는 건 어렵기만 하지만 따라야지 그게 청춘이라니까. 누군 위에 누군 저기 아래 또 누군 다른 길로 떠났네. 점점 혼잔 게 외롭긴 해도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 극과 시작의 과정 사이에 날 쉼표를 그늘진 길가에 다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언젠가 마지막 안녕이란 인사 뒤에 나오는 날 시간은 흘러서 이건 명장면이 될 거야. 조금은 씁쓸하겠지만 싸도 지나면 아련한 만화 그래서 찬란한 우리가 기다린 미래도 우리 기다릴까. 분명한 건 지금보다 하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이브의 I am, 이무진의 청준 만화 들으셨어요. 아이브의 I am, 저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넌 그냥 믿으면 돼. 보이는 그대로야. 너는 누군가의 드림스 컴추.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디자뷰. 삶은 아름다운 갤럭시. 너무나 예쁜 아이브가 이렇게 예쁜 가사를 노래로 불러주니까 듣기에 더 좋은 거겠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 특히 Life is Galaxy라고 할 때 제 앞에 어떤 빛나는 길이 펼쳐지는 것 같은 용기가 생겨요. 자, 수능의 계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러 가봅니다. 저는 모든 수험생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 태어난 제가 1997년에 수능을 치렀을 때는 지금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처럼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시험장에 데려다주는 장면도 없었고요. 학부모님들이 시험장 밖에서 몇 시간씩 서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장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수능 보기 전에 시험 잘 봐라, 긴장하지 마 라고 심플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둘 다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물론 남들이 말하는 이류 대학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제가 좋아하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제 성적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걱정을 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성적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담담하게 배웅해주고 저를 믿어주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오길 기원했던 그 마음이 무척 큰 힘이 됐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이 주는데요. 그런 부담이 결국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아이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부모의 부담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담담하게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어쩌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왜 그렇게 민아를 보면 이것도 시키고 싶고 저것도 시키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는 건가요? 에휴, 이나 씨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러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죠. 너무 여유롭게 보고 있다가 우리 애만 좋은 학교 못 가는 거 아닐까? 쪽집게 과외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마 마음이 종종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릴렉스 하시고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귀신같이 앓더라고요. 내 불안감이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봐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조, 중, 고 12년간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는 아마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제가 꺾어본 길을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인생에는 3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며, 마지막은 결혼입니다. 이 3가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첫 번째. 저는 공부에는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는 아주 똑똑해서 금방 배우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꾸준히 노력하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지 공부할 때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비록 머리가 안 좋아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마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테니까요. 우리 모두는 거의 같은 고제, 같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합니다. 그런데 왜 성적은 다를까요? 바로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이끌어내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소개해보면, 첫째,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복습하면 되지 라고 그냥 넘겨버리면 공부 못한 것들이 자국자국 쌓이면서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수학과 영어의 기본은 개념과 단어 암기입니다. 수학 문제집은 많은 것을 푸는 것보다 한 권을 깊게 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영어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으로 소리를 내 연습까지 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국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어휘력을 키우고 글쓰기를 많이 해서 표현력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엄마들은 아이가 한국어 공부를 놓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독서나 글짓기는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조 공부에 대한 저의 꿀팁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무척 유용한 조언들이었어요. 수학은 개념이 잘 이해하고 영어는 단어와 문법은 기본, 그 다음엔 암기, 또 국어. 국어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어를 잘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쌓을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이들 다 키우신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시키지 말고 독서나 시켜, 책이나 익혀 라고 말이죠. 책은 어렸을 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중고등학생이 돼서는 더더욱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흥미로운 책들로 독서 습관 잡아주기.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 버리기엔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 버리기엔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요즘 무척 핫한 두 곡 들어봤어요. 먼저 윤순일의 아파트, 오랜된 곡인데요. 로제의 아파트 곡이 인기를 끌면서 이 곡까지 통달아 주목을 받고 있지요. 윤수일의 아파트는 한국 분들에게는 유명한 응원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열풍을 불러온 바로 그 곡. 아파트, 아파트.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르는 신나는 노래, 아파트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만나러 가봐야죠.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 오랜만에 베트남어 좀 배워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르기스탄에서 온 베냐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금실입니다. 네, 언니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가을에 관한 표현을 배워보실 건데요. 베트남에 사계절이 있어요. 한국처럼 뚜렷한 사계절은 아니지만 있긴 있어요. 사계절은 베트남어로 몬무어라고 해요. 몬은 숫자 4, 무어는 계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몬무어. 본뭐. 네, 잘하시네요. 그럼 다음 단어, 제가 아까 뭐는 계절이라고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야기할 때 그 뭐는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말이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 사금 언니가 따라 해보실래요? 봄은 이렇게 부릅니다. 무어선. 무엇선? 좋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계절은 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무어는 계절, 수어는 중국어로 하면 춘? 봄춘자인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그쵸. 계속해서 여름 알아봅니다. 모하. 금실 언니 여름 뭐라고요? 하가 여름 하잖아요. 오늘은 뭔가 쉽네요. 제가 가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가을을 중추라고 하면서 쭝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투가 가을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어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금실 언니는 언어 전체였네요. 다 맞으셨어요. 발음도 너무 좋고. 가을은 무어투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분께 퀴즈. 겨울은 뭐라고 부를까요? 저요. 네. 뭐둥.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사금 언니도 언어 천재. 농담이에요. 네, 맞아요. 정답은 알려주셨네요. 겨울은 무어동.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긴 나라예요. 북베트남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요. 중부와 남부에는 2계절만 있어요. 우기인 무어무어와 건기인 무어호 이렇게 2계절이 있지요. 그리고 베트남 가을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예요. 베트남 가을은 한국 가을과 비슷해요. 언니들이 살았던 곳의 가을은 어땠나요? 우리 거기는 가을이 있긴 하는데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날씨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마 눈이 엄청 펄펄 내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키르기스탄 가을은요, 따뜻하지만 많이 춥기도 해요. 비도 많이 오고요. 제가 살던 중국 동북에 있는 가을은 한국보다 훨씬 더 추운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쯤은 아무래도 얇은 패딩을 입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사계절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만 배워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계절 한 번씩 발음하면서 맞춰볼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봄은 무어선, 여름은 무하, 가을은 무어뚜,
겨울은 무엇동? 아, 네,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잘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다음 기회에 언니들에게 중국어 배워볼게요. 안녕. 이제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MC 배유나, 김이나, 작가 사금, 이지윤, 최금실, 이연, 조라연, 편집 류처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능을 잘 맞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담은 홀홀 털어버리고 이번 주말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동안 못 봤던 TV도 실컷 보면서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